과학적 사주명리 제대로 공부하며 배우자. 하나의 명조의 두 번째 시간 중급편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는 첫 번째 명조의 두 번째 강의, 즉 중급편을 말씀드립니다. 강의하기에 앞서 제가 사주 명조를 기존에 출간된 책 중에 엄선하여 명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명조를 본인만 하는 명조를 올려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강의하는 것이 엉터리 강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의 그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설명할 수 있는 명조를 올리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검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여러 곳에서 들어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으면서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사주 명조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만을 올려서 자기 이론을 거기다 각색을 해서 설명을 하면 저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안 됩니다. 강의 자료로는 제가 볼 때는 적당하지 않은 자료라고 봅니다. 강의 자료를 만들려면 객관화된 자료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주풀이를 한 개인적인 어떤 명조를 올리지 않고 이미 기존에 출간된 책 중에 선택해서 명조를 올립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제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으니까 들어보고 검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조는 한박신사주학 정상으로 가는 길, 저자 한박 김용길 저에서 책에서 발췌한 걸로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이게 한 18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18페이지 나오는 명조예요. 그 명조를 지금 중급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급은 용신을 찾는 장이에요. 용신을 찾는 장인데, 그걸 봅시다. 일단 용신을 찾으려면 이 사주 명조의 신강신약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신강신약을 나누지 못하면 용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용신을 안 찾아도 된다고 하는데, 용신을 안 찾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 이 사람 언제 결혼하고 뭐 언제 취직하고 언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때는 뭐 이런 형태의 삶의 어떤 유형들만 나열할 수 있어요. 길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용신을 모르면. 언제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고 사주를 풀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쁠 때를 대비하고 좋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물론 구구절절 세상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사망하고 언제 위험한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이클을 알아야지 사람이 대비하고 또 내가 좋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군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행해서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대비하고 내가 어려울 때가 언젠지, 어려울 때는 나대지 말고 자숙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뭔가 일을 벌리지 말고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용신을 모른다? 용신을 없어도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명조에 대한 사주풀이는 최우선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신강신약이에요. 신강신약을 나누지 않으면 이 사주 명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주명조를 신강신약을 알려면 각자리 세기를 아셔야 돼요. 각자리 세기를 지금 여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65는 연간을 얘기합니다. 65. 125는 연지를 얘기하고요. 월간은 85, 월지는 155, 일간은 25, 일지는 140, 시간은 75, 시지는 130. 이렇게 해서 전체가 800입니다. 800점입니다. 이 800점의 반을 넘어서야지 신강입니다. 반을 넘어서야지 신강입니다. 근데 신강신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또다시 고려사항이 뭐냐면 합충 이런 거죠. 합충, 생, 극.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세기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 팔자도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사주의 경우에는 신강인지 신약인지 우선 일단 판단해 봅시다. 무토를 중심으로 이 무토를 생해주는 정사는 무토의 세력이에요. 화생 토화해주니까요. 이건 세력분으로 넣습니다. 요거는 25죠. 요게 75입니다. 요 두 개를 합하면 100입니다. 요거까지 합하면 몇이에요? 130이죠? 그러면 230입니다. 요거는 얼마입니까? 85. 이것도 무토죠. 똑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무토 또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230에 이게 이 전체가 250입니다. 천간이 250에 이거 하면 380이죠. 그러면 5를 자가 충한다고 해도 충하게 되면 반이 날아가거든요. 반이 없어져요. 155에 반이 날라지면 77.5가 5의 세력분의 겁니다. 그러면 380에 70 몇 점 하면 벌써 400점을 넘어가죠. 다른 여러 가지를 필요 없이 이거는 신강입니다. 신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신강이면 용신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강이면 용신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김용길 그 책에는 자수를 기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신. 꺼릴 기자입니다. 기신. 용신이 아닌 기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수가 수를 생해주는 운용은 안 좋다는 거죠. 기신이라는 게. 응?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수가 용신입니다. 이렇게 용신 찾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주가 용신이 바뀌면 사주 해석이 완전히 틀려져요. 응? 그럼 이게 자수가 용신이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수는 어디에 생하는 게 없죠. 목이 없어요. 수생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습니다. 자수가 비록 5가 자를 충해도 자수에는 반이 남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자수가 용신입니다. 이 용신이라는 증명은 제가 적천수 천미에서 이와 비슷한 유사한 명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적천수 천미에 나와 있는 거죠. 적천수 천미의 간지청론에 소개된 명조입니다. 위에 똑같죠. 250입니다. 5, 5수 5.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좌우충한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신강인데 자수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조가 지금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요. 기미, 경신, 신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봐보십시오. 기미운에는 자수를 중하니 외롭고 고통스러웠고
경신 신유운에는 자식을 얻고 부자가 된 명조입니다 라고 쓰고 있죠. 그럼 경신 신유운에 되면 이 사람은 금생수하니 용신을 부조하지, 용신을 생하니 부자가 된 명조입니다. 아셨어요? 이런 걸로 볼 때 자수가 용신임은 확실합니다. 과거의 명조가 현재의 명조와 틀리다. 보는 방법이 틀리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주명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명조가 해석이 현재에 와서 틀리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수가 용신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판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확 암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암기되어 있어야지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서로 긴첩, 상린, 인접해야지 충, 합, 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이 예외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예외사항들에 대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여기 긴첩됐다고요. 긴첩, 상린, 인접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하자면 긴첩, 상린, 인접해야지 이 사건이 발생. 극, 충, 형, 합 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각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생은 아닙니다. 각생과 생의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같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같이 긴첩한 것처럼 활동이 되는 게 뭐냐면 동간이 뭐냐면 간이 똑같은 동간, 그 다음 동지, 지가 똑같은 이거죠. 여기서 보면 자자가 같아요. 그래서 갑과 경은 떨어져 있지만 경극갑 할 수 있습니다. 붙은 것처럼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인접한 것처럼. 자와 자가. 동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압, 암압은 어떤 형태로 가까워져? 이거는 자리 이동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자리 이동을 통해서 이거는 초급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여지동은 뭐냐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걸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간여지동은 자기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것에 비해 2배입니다. 간여지동은. 그래서 긴첩하지 않아도 간여지동은 자기의 합이나 충이나 이런 것들을 한 칸 건너뛰어서까지도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첩 상린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천간합은 이합, 암합처럼 자리 이동을 통해서 제납하는 거죠. 근데 이합, 암합, 천간합은 이격되어 있는 합은 이합으로 인해서 변화하거나 암합으로 인해서 변화하거나 천간합으로 인해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이격된 천간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이합과 암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합의 종류에 대해서는 좀 외우십시오. 자축, 합해서 토로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격되어 있는 거, 자와 축이 긴첩되어 있지 않고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자축합이 토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리 이동 효과만 있죠. 인해합, 묘술합, 유진합, 사신합, 오미합. 이 부분도 머릿속에 정말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합. 이합의 변화를. 이합은 오미합을 해서 자축합과 오미합은 방합과 이합이 섞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그 구분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해합, 묘술합. 인해합은 목으로 변하죠. 묘술합은 화로 변합니다. 유진합은 금으로 변하고 사신합은 수로 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가 이게 일반적으로 타면은 토입니다. 토. 여기가 목이에요. 인해합 목으로 변하고요. 묘술합은 화로 변합니다. 유진합은 금으로 변하고 사신합은 수로 변합니다. 근데 사신형도 있어요. 이거는 형합 이론이라고 하죠. 오미합은 토로 변합니다. 이렇게 목화 토 금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는 항상 다른 것보다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토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절토가 많기 때문에 토로 변화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해, 인, 미, 부부의 합에 있어서의 질투. 이 부분을 제가 일부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한번 일반적 사주를 논하신 분들한테 한번 갖다 주시면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할 거라고 제가 예상해 보면 보십시오. 몽몽몽 해묘 목국이죠. 목국을 이루고 인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도 목입니다. 일간이 목이에요. 수생목 해주죠. 그러면 이 토는 쓸모가 없어요. 기토는 이거 쓸모가 없어. 그럼 뭐라고 하냐? 종왕격이라고 합니다. 종왕격. 종왕격이면 수운이 좋고 목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운도 괜찮습니다. 화운이 왜 좋으냐면 이 수가 해에다 통근을 했는데 해묘합으로 수가 전부 없어졌어요. 거기다 인해합도 갖고 있죠. 그래서 수가 전부 없어요. 그러면 이 수는 허당이에요. 아무런 뭐가 갖고 있지 않아요. 의사결정권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로 발전해도 수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운관이 좋아요. 그럼 봅시다. 이 사주를 보면 처음에 수방으로 가고 있죠. 이 수방으로 가면 이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토운으로 가면 안 좋죠. 토금 다 안 좋아요. 이 사주 전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미운이 오면 좋습니다. 정미운이 오면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 사주를 한번 봅시다. 이용장의 명령대. 이 사람이 그 흘러간 인생을 보자고요. 보면 토를 수반한 금운의 제후에 봉해졌고 재상이 되었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운에 아주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처럼 이게 종왕격이라고 보면 해석이 잘못된 거죠. 용신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용신을 잘못 잡으면 완전히 틀린 형태의 사주가 돼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통근과 착근에 대한 개념들을 일단 설명드릴까 합니다. 통근과 착근이라는 부분은 제가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통근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분이고 착근이라는 개념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통근은 멀리 있어도 근에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근이 되는 거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통근은 어떤 형태냐면 본기에 같은 오행에 멀리 있어도 통근해요. 근데 이 통근이라는 개념이 좀 더 들어가면 매우 복잡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만 아세요. 본기에 통근한다. 기토는 본기인 미토에 통근하겠습니다. 멀리서 통근해요. 이 통근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지 기반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천간의 기토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지 기반이 허물어져야지 그만큼 기토도 무너집니다. 즉 말하자면 해묘미 합이 돼서 이 토가 전부 목으로 변하면 기토는 을극기 하나로 인해서 전부 없어집니다. 이게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너지는 거죠. 기토는.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이 사주는 아까 종합격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근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어도 내 본기가 지지에 있으면, 본기를 가지고 있는 지지가 있으면 거기에 통근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만 아십시오. 좀 더 복잡한 이론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착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을은 미에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미중 을목이 있지만 이 을목에 통근하려고 그러면 착근하는 수밖에 없어요. 착근은 뭐냐면 이합, 암합을 통해서 자리이동을 하거나 천간합을 통해서 자리이동을 통해서 을이 미 위에 오거나 미가 을 밑에 오거나의 두 가지 방향이 있어야 착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을은 어떤 합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가 경이 있다면 을경합해서 여기로 오겠죠. 근데 해미합도 안 됩니다. 해미합은 삼합해야죠. 이합입니다. 이합이어만이 그 미중의 을목에 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오가 있다. 오미합.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미합을 통해서 미가 여기로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착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봅시다. 인미합을 하고 있죠. 인미합. 그럼 이 갑은 미에 미중 을목에 착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착근이 이루어지면 기토가 갖고 있는 그 본기에 반을 가져가 버려요. 갑이. 그래서 미토에는 토가 반만 남게 됩니다. 이 합을 통해서 갑이 가져갔기 때문에. 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토도 또한 반까지는 허물어지는 겁니다. 을극기를 통해서요. 이게 암합합니다. 암합하면 뭐예요? 부부의 합, 인연의 합, 연인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미가 인의 자리에 가요. 그렇죠? 자리 교환하죠. 그러면 해묘미합이 돼요. 해묘미합이 되면 미토에는 이미 반이 목으로 갔고, 간목으로 갔고, 해묘미합하면 이 미토는 또다시 목으로 다 변하게 되는데 이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미합하죠. 인미합. 그것도 부부합입니다. 인해합,
이합이죠. 여기도 부부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을 하나에 두고 해와 미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위 말하자면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서로 간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해서 한다는 부분은 서로 간에 섹스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는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틀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양쪽에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해가 인의 자리에 가서 해미합, 해묘미합, 삼합, 사회합이죠. 사회합 안 이루어집니다. 해와 미는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합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미토는 토의 성격의 반을 유지하게 돼요. 반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기토도 반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주에 보십시오. 기토가 이제 용신이 돼가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그죠? 기토는 어느 걸로부터 흡수되지 않고 화가 없어요. 토생금이니까 금이 없습니다. 금이 있으면 토생금에서 흡수되겠죠. 그럼 뭐 금이 용신이 되겠지만 어쨌건 토를 흡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강사주죠. 을목이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의 토가 제가 용신이 돼버린 사주예요. 제가 용신이 된 사주입니다. 그 제가 용신이 되는 제가 가만히 있으십시오. 기미가 성인인지 여부가 문제가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성인 여부의 문제가 뭐냐면 용신을 극하는 건 병이거든요. 병이 있단 말입니다. 병에 걸렸어. 응? 병병자입니다. 병병자. 병에 걸렸어요. 병을 낫게 하려면 약이 필요하죠. 약이 필요합니다. 이 약이 필요한 걸 약신이라고 그래요. 약신은 용신이 생하는 거를 약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토를 극하는 목을 치려면 금이 필요해요. 금이 약입니다. 여기서 금이 약이에요. 근데 약은 뭐에 해당하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내가 낳는 애 이거예요. 내가 낳는 애야. 애를 낳으려면 성인이어야죠. 성인이어야 합니다. 응? 성인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애를 낳으면 난리 나는 거죠. 미성년자가 애를 낳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뭐 집안에 난리 풍파가 나는 겁니다. 응?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제가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미가 성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금을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성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출세를 해야 됩니다. 출세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천간에 투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 밖이 어디예요? 천간입니다. 밝은 그 천간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기는 천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출세는 했습니다. 출세는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성인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반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 2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2분의 1보다 커야지 성인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기미의 용신은
미성인이라는 거죠.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기미는. 그러면 애를 낳는 눈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 운에 만약에 경신, 신유, 신유와 같은 운이 오면 안 좋습니다. 때로는 을류와 같은 운이 오면 안 좋습니다. 이 금운들이 오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명조에 토를 대동한 금이 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자리를 보십시오. 토를 대동한 금들이에요. 토를 대동한 금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대운에서 다른 토가 금을 생하고 온 거예요. 금을 나가지고 온 거야. 토가. 다른 토들이. 그러니까 다른 애가 왔어. 그렇지만 나한테 바라는 애야. 그러니까 토를 대동한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를 수반한 금운의 제후에 공해지고 재산이 됩니다. 나는 애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낳은 애를 차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에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정미운도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의 경우엔 초반에 이 수방으로 흐르고 있는 이때를 제외하고는 다 좋은 겁니다. 자, 이 명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부부의 합에 의한 질투를 만약에 모른다면, 이 부부의 합의 질투를 모른다면 이 명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합의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논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명조를 이 적천수 보주에 나와 있는 이 명조를 보주에서도 그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들이 분분해지고 용신도 다르게 찾게 하게 되는 동기들이 뭐냐면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 그 사주를 분석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충의 의한 세기 변화에 대한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가 5를 충할 때 5는 155의 세기를 가지고 있지만 반으로 급감한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의 세기는 충을 받으면 반이 격감한다 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합의 세기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삼합의 세기 변화는 왕지와의 합,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신자진 삼합이 있으면 이 왕지가 들어가서 반합을 하면 신자합을 하잖아요. 신은 금인데 전부 수의 성격으로 변합니다. 올 수로 변해요. 그 다음에 자와 진이 합해도 진도 모두가 올 수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진 반합은 어떻게 됩니까? 신의 반은 수로 변하고 진의 반도 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반반이 변해요. 이와 같이 합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과 진은 서로 간의 쌍방행위로 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쌍방이 변하는 겁니다. 단독행위는 뭐냐면
충국생형이에요. 근데 이 충과 극에 대한 그 설명도 또한 필요합니다. 충은 약간 단독행이긴 하지만 조건부 있는 단독행이에요. 조건부가 달린 단독행입니다. 충은. 극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독행위는 충국생형이다. 쌍방행위는 합을 얘기한다. 그리고 충에 의한 세기의 변화, 그 다음 삼합에 의한 세기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왕지와의 합은 완전히 변하게 되고, 왕지를 뺀 합은 반반이 변한다. 그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때 초급편에서 설명 안 드린 사주명도가 있습니다. 개해. 이게 뭐니?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 개해 간여지동. 여기 개해 간여지동이라고. 간여지동은 삼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묘 해서 목으로 변하는 걸, 개는 해가 목으로 변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주는 어떤 형태냐? 보십시오. 정이 일간입니다. 정을 도와주는 묘와 또 묘가 있어요. 인수가 있죠. 생해주는 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정화의 인수는 묘예요. 인수는 생해주는 겁니다. 육신 부분에 나오는데 일단 그런 것부터 외우십시오. 나를 생해주는 건 인성이다. 인성. 이 생해주는 걸, 그러면 이 형태는 뭡니까? 요게 세계에서 25점입니다. 여기가 130, 여기가 140이에요. 270에 295에 불과합니다. 이 세 개. 그러면 400점이 안 되죠? 그럼 신약이에요.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사주면 뭐예요? 목, 화. 그 다음에 약신은 있죠. 토. 정묘는 밑에 지지에 세력을 갖고 정이 있으니 이거는 성인입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토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보십시오. 신유 경신운엔 공명이 좋지 못하였으며 형모가 있었으나, 보죠? 신유 경신운, 이건 금운입니다. 금생수화죠. 요 기신을 키워요. 그러니까 형모가 있는 겁니다. 기미운에 들어가면 기신을 극해요. 그러니까 교차하니 제사 좋죠. 기미운이 들어가면 좋죠. 극하면 좋죠. 그 다음에 묘미를 만나서 목으로 또 변해요. 선생님, 기미는 간여지동인데요. 어떻게 또 변합니까? 근데 왜 이거는 변하게 되냐면, 묘와 미가 만나면 완전히 미가 목으로 변하죠. 이 토를 극하는 목은 기토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극하는 형태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미는. 이 강한 자가 왔을 때, 만약에 해가 오면 이 반백기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해요. 근데 묘가 오면 변화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계속 설명 듣다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왕지가 왔을 때 묘미합은 성립한다. 기미가 있어도. 위에 간여지동이 돼도 묘미합은 성립한다는 거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오정사 병운의 벼슬이 관찰에 이르렀으면 명리가 모두 빛났다. 그러죠?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생의 개념과 각생의 세기 변화에 대한 설명. 각생과 생을 구별해야 됩니다.
생은 사랑행위예요. 사랑행위는 지고지순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은 먼 곳까지 가요. 먼 곳까지. 마음의 생, 내가 사랑하는 그거는 먼 곳에 있는 것도 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에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각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의 각생은 깨우칠 각자예요. 깨우칠 각자를 깨우칠 각입니다. 깨우칠 각, 생은 생인지 생하는데 각생은 긴첩해야지 발생하는 겁니다. 깨우칠 각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예일까? 갑, 잠깐만요. 갑진이 있어요. 갑진이 있습니다. 진 위에 갑이 있어서 진은 을목의 성격을 제일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목의 성격을 띠게 돼요. 위에 갑이 그 지배자로 나타나는 순간 진은 갑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진은 자기가 토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목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이 옆에 만약에 사가 있어. 사화가 옆에 있어. 화생토하죠. 이게 각성입니다. 야, 화생토가 뭐라는 거야? 화가, 사화가 뭐라는 거야? 토보로. 야, 넌 토야. 너 목이 아니야.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각성해 주는 거예요. 이 각성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각성입니다. 각생은 뭐라 그랬어요? 일방적인 단독행위입니다. 그 일방적인 단독행위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봅시다. 사유축 금극이죠. 사유축 금극이에요. 신자진 수극입니다. 그러면 금생수하는 그 도와주는 그 사회합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신자진합과 사유축합이 금생수해주죠. 여기가 금극이고 여기가 수극입니다. 금생수해주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화가 진토를 각생하는 정도가 뭐냐면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3분의 1을 각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목의 성격이 3분의 2가 되고 여기가 진이 3분의 1이 토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 각생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신자진 여기에 오화가 왔다 봅시다. 오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신자진 삼합과 인호술 삼합은 수극과 화극의 극의 관계예요. 서로 좋지 못한 그 사회적인 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긴 한데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화가 진토를 생해주는 정도는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 사회합의 여부에 따라 각생의 정도가 틀립니다. 이 각생 말고 각생의 반대가 뭐냐면 극의 형태가 나옵니다. 극의 형태는 또한 세기가 이와 또 반대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한 가지 약간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병이 여기 위에 있어요. 병호 이렇게 간여지동이 돼서 생을 하게 되면 이 가중치가 붙어요. 생해야 되는 효과가. 여기에 내가 말씀드렸죠. 5가 진을 생하는데 5분의 1이죠. 5분의 1 더하면 5분의 2가 각생하는 효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가중치가 붙어요. 그래서 2분의 1까지 각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까 사의 경우만 봅시다.
정사. 이거 간여지동이죠. 화생 토합니다. 아까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중치가 붙어서 전부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었던 것이 다 토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생의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수치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가만히 있어 봅시다. 그러죠. 좌오충을 통해서 충으로 5가 77.5라고 그랬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155에 2분의 1을 한 것이에요. 5가 77.5로 155에 2분의 1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번 더 봅시다. 자사암합하죠. 자사암합. 4가 자의 자리옵니다. 그러면 4, 5 방합이 생기죠. 4, 5 방합으로 치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므로 5는 전부가 화의 성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5는 화의 성격의 전부를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좌우충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방합의 경우에 치유 효과는 4와 5만 있는 겁니다. 4와 5만. 그러니까 4, 5 미가 있는데 미는 치유 효과가 없어요. 사, 5만 미는 치유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정도만 아십시오. 어쨌든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이게 한꺼번에 제 이론을 전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무지 찌끈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방합은 치유 효과가 있다. 근데 미는 치유. 왜 치유가 없을까? 미는 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4, 5 방합만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신유, 인묘 이런 것만 해자 이런 것만 그 방합에서 치유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미는 치유 효과가 없는데 일정한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4, 5만 있다는 것만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도 화의 성격을 전부 띠게 됩니다. 그리고 자사를 통해서 자진합이 생기죠. 이게 전부 수로 변해요. 근데 옆에 정사가 있고 5가 있죠. 이들이 각생한답니다. 옆에 있으니까 각생하죠. 근데 각생은 충을 받은 5는 각생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충을 받았는데 누군가를 도와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충을 받거나 위로부터 극을 받거나 한 오행은 각생의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코가 석자야. 누구를 돌발 처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사가 진을 각생하죠. 사유축이고 신자지네요. 정사죠. 간여지동입니다. 아까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가중치가 붙여서 1로 변해요. 전부가 토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수로 변했다 다 토로 변해버립니다. 다시.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전부가 다 일간을 도와주는 형태의 거고 자수만 제로의 형태인 거죠. 제2 형태죠. 그래서 신강신약을 나눌 때 이 부분을 125를 빼면 800에서 125를 빼서요 675입니다. 675로 대단히 신강한 사람입니다. 이 용신을 찾는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용신을 찾는 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 발을 만지고 아 이게 코끼리구나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